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로마와 레버쿠젠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이 로마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엇보다도 로마 감독 무리뉴와 레버쿠젠 감독 알론소 두 사제 간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두 감독은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서로를 칭찬하는 얘기들을 했고, 특히 알론소는 무리뉴로부터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경기 시작 이전에도 둘은 이렇게 껴안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서로 간의 그 돈독한 관계를 중계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승이 제자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먼저 웃었는데요. 특히 그 경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무리뉴가 노련했습니다. 반면 알론소 감독은 노련한 무리뉴를 상대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노련미야 워낙 유명하죠. 무리뉴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진출만 8회로 이제 과르디올라와 안첼로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 대항전 전체를 놓고 보면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 시절에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맨유 시절에는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갔던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난 시즌 로마에서 유에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총 11번을 이제 유럽 대항전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역대 감독들 중에서 최다 유럽 대항전 준결승 진출이라는 기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팀 사정 자체는 로마가 더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센터백인 스몰링과 요렌테, 쿰불라가 동시에 부상 후 전력에서 이탈했고요. 물론 스몰링이 이번에 벤치에 대기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거는 출전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인 디발라 역시도 부상으로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수비형 미드필더인 크리스탄테가 센터백으로 내려갔고요. 펠레그리니는 디발라 대신 공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만 20세 유망주인 보베가 선발 출전해야 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주전 공격수 쉬크가 워낙 오랜 기간 이제 부상 후 빠져 있었죠. 그 쉬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전력 누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레버쿠젠이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로마를 괴롭혔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디아비가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볼을 끌고 가다가 비르츠한테 패스를 줬고, 그리고 이제 그 비르츠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디아비가 다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인카피에가 받아서 로마 오른쪽 윙백 첼리크 다리 사이로 알까기 드리블을 성공시킨 이후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린 게 로마 센터백인 만치니 맞고 살짝 구절된 거를 안드리이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그리고 7분경에는 팔라시오스의 패스를 받은 비르츠가 좁은 공간에서 팔라시오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다가 드리블로 무려 로마 선수 3명을 제치고 들어가서는 흘로젝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흘로젝이 리턴 패스를 준 거를 비르츠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렇듯 레버쿠젠이 경기 초반에는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세트피스에서 흐름을 다시 바꿔오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9분경에 타미 에이브램이 얻어낸 프리킥 찬스에서 펠레그리니가 정교한 프리킥을 올린 거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센터백 이바녜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레버쿠젠 수문장 흐라데츠키가 선방했고, 여기서 이제 크리스탄테가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레버쿠젠의 33분경에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른쪽 스토퍼로 선발 출전한 코스누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건데요. 이에 알론소 감독은 바케르를 왼쪽 윙백으로 투입하면서 인카피에가 왼쪽 스토퍼로 내려왔고 탑소바가 오른쪽 스토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알론소 감독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에 약간 조금 변화를 가져온 게 있었어요. 원래는 바케르 왼쪽 윙백이 주전, 그리고 인카피에 왼쪽 스토퍼가 주전. 현재 라인업이 주전인데 이 경기가 로마 원정이다 보니까 센터백 겸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인카피에를 왼쪽 윙백으로 올리고 대신 코순으로 오른쪽 스토퍼로 넣는 그건 변화를 감행을 했거든요. 즉 로마 원정에서 무승부만 거두어도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거였는데, 코스누가 이른 시간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런 전술 변화에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지게 된 레버쿠젠이었던 거였죠. 이런 가운데 로마는 다시 한번 그 전반 종료 직전에 세트피스에서 득점 기회를 맞이했었습니다. 펠레그리니가 상당히 정교한 세트피스 계속 자랑을 했었는데요. 추가 시간 2분경에 펠레그리니의 정교한 코너킥을 벨로티가 헤딩 슈팅 후 가져갔으나 이를 탑소바가 걷어냈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0대0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반전 점유율에선 레버쿠젠이 59대 41로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슈팅에서는 로마가 4대3로 앞섰는데요. 근데 이 4번의 슈팅이 전부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즉 로마는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의 스피디한 공세를 노련하게 수비로 막아내면서 세트피스 공격으로 레버쿠젠을 괴롭힌 건데요. 이 과정에서 빅찬스 2대1로 로마가 앞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 득점에서도 로마가 0.41골로 레버쿠젠 0.4골에 근소하게 앞섰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사실상 이거는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요. 후반은 초반부터 로마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터치라인 쪽에서 펠레그리니의 패스를 받은 스피나촐라가 단독 드리블로 탑소바를 제치고 들어가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드리블로 쭉 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컷백 패스를 준 거를 보베가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에이브레엄이 반대쪽으로 패스를 쭉 연결해 준 거를 에이브레엄이 반대쪽으로 쭉 밀어준 패스를 뒤에서 빠르게 세도에 들어오던 첼리크가 논스톱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결국 62분경에 로마의 선제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치니의 롱패스를 에이브레엄이 탑소바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이겨내면서 헤딩 후 떨궈줬고, 이를 보베가 빠르게 들어와서 받아낸 다음에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현란한 드리블로 탑소바를 제치고 들어가서는 에이브레임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에이브레임이 지체 없이 슈팅 후 가져간 거를 흐라데츠키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보베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에이브레임과 보베 둘 사이의 콤비 플레이가 눈에 띄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67분경엔 펠레그리니의 패스를 받은 벨로티가 드리블을 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선 다소 각도가 없는 곳이었음에도 과감한 슈팅을 가져간 걸 흐라데츠키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이를 이제 보베가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다소 무리한 상태에서의 슈팅 시도였다 보니 이는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다급해진 레버쿠젠은 72분경에 이번 경기에 부진했던 홀로젝과 디아비를 빼고 아즈문과 아들리를 투입하면서 공격 쪽에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로마 역시 75분경에 벨로티와 보베를 빼고 부상에서 복귀한 디발라와 바이날둠을 교체 출전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발라와 바이날둠이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경기 감각을 살려주겠다는 포석처럼 보였습니다. 중요 경기대에서 이 두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니까요. 레버쿠젠의 교체 카드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기 막판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81분경에 비르츠가 반대편 측면으로 내준 패스를 받은 프림퐁이 특유의 드리블로 스피나촐라를 제치고 들어가서는 컷백 패스를 줬고, 이를 아들리가 힐킥으로 가져갔으나 이바네스를 맞고 굴절되어서 나갔습니다. 이어서 87분경엔 비르츠의 크로스를 로마 골키퍼 파트리치우가 공중볼을 잡으려다 놓치는 우를 범했고요. 여기서 프림퐁이 빠르게 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크리스탄테가 6탄 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나고 추가 시간 2분경에는 바케르의 스로인에 이은 비르츠의 패스를 받은 아들리가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레버쿠젠에 다시 한번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중앙 미드필더 안드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미리가 교체 투입된 건데요. 이대로 경기는 1대0 로마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자체는 일단 점유율에서는 레버쿠젠이 62대 38로 크게 앞섰어요.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에서도 그 레버쿠젠이 주로 공격을 더 많이 감행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은 로마는 정교한 세트피스와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슈팅 숫자에서는 정작 12대 10으로 레버쿠젠보다 2개가 더 많았습니다. 레버쿠젠의 공격들을 노련하게 막아내면서 효과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레버쿠젠을 괴롭힌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기대 득점에서는 로마 0.98골, 레버쿠젠 1.02골로 비등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은 로마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그 패스 네트워크가 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 팀은 바로 레버쿠젠이었습니다. 반면 로마는 공격 3명과 나머지 이제 수비 미드필더 라인 간에 이 연결고리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어요. 하지만은 워낙 스피나촐라가 공격형인 윙백으로 유명하잖아요. 스피나촐라의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공격 3명에서의 패스 네트워크는 잘 이루어졌어요. 특히 보베와 에이브라임 둘 사이의 이제 연결고리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면서 적은 숫자의 공격으로도 레버쿠젠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로마인 건데요. 그 중심에는 타미 에이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라임이 이 경기에서 볼 경합 승리 16회로 최다였고요. 공중볼 경합 승리도 8회로 최다였습니다. 사실 볼 경합 승리도 16회가 나오기가 흔치 않은 일인 거고요. 공중볼 경합도 8회 성공한 거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파울도 4회를 얻어냈습니다. 거기다가 태클도 3회를 기록을 했고요. 슈팅 2회에 찬스 메이킹 1회를 기록했고 보베의 골을 이끌어낸 것도 에이브라임이었던 건데요. 볼 경합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에이브라임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에이브라임이 경합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공격을 했음에도 로마가 효과적으로 레버쿠젠을 공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유스 출신으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로마의 보베로 불리는 보베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현재 보베의 나이는 만 20세 361로 이는 로마 역대 유럽대항전 준결승 최연소 득점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득점 찬스 패스와 관련된 건데요. 펠레그리니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 아무래도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보베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레버쿠젠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유럽대항전 토너먼트 6연승 포함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무리뉴 감독이 있죠. 왜냐면은 이 기록들이 전부 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기록들인 거거든요. 이 덕에 로마가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로마는 최근 11번의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에서 10번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2020-21 시즌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브라가를 꺾었고 그리고 또 이제 16강에서 샤흐타르를 꺾었고 8강에서 아약스를 꺾은 다음에 준결승전에서 맨유한테 탈락을 했었죠. 하지만은 이후에 지난 시즌 UEFA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비테세를 제치고 그 다음에 16강에서 보데글림트를 꺾고 그리고 준결승에서 레스터 시티를 꺾은 다음에 페예노르트와의 결승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이번 시즌 역시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잘츠부르크를 제쳤고 그리고 8강전에서 소시에다드를 제쳤고 이번 시즌 역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잘츠부르크를 제쳤고 또 이제 16강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한테 1, 2차전 도합스코어에서 2대0 완승을 거뒀고 페예노르트와의 8강전에서도 4대2 도합스코어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랐고 1차전에서 레버쿠젠한테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물론 레버쿠젠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승 진출이 유력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무리뉴 감독의 노련미를 고려를 하면은 로마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동시간에 열린 유벤투스와 세비야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원정팀 세비야가 26분경에 엔네실이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교체 투입된 유벤투스 센터백 가티가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건데요. 하지만 이 결과 자체는 세비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유벤투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으니까요. 다만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동률을 이루는 데 성공하면서 2차전의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만약 유벤투스랑 로마가 사이좋게 결승에 올라가게 된다면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세리에 팀들의 맞대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레버쿠젠과 로마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차전에서는 제자 알론소 감독의 반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무리뉴 감독이 2차전에서도 노련미를 살리면서 아직은 더 배울 게 있다는 점을 보여줄지 유로파리그 2차전이 끝난 이후에도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